내 이놈, 어디 천한 것이 궁궐담을 넘으려고 하느냐? 소인은 옹주마마를 만나봐야 합니다. 안 되겠구나. 매질 한번 당해보거라. 으악! 놓아줘! 궁궐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겨우 8살밖에 안 된 천한 거지 아이가. 담을 넘은 것도 당돌한데 옹주 마마를 애타게 찾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거지 아이가 목숨까지 걸면서 궁궐에 들어왔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대광줄이 야담 한번 들어볼 테야. 지금 시작하니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들으면 고맙겠구만. 한양의 뒷골목에 별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부모님도 없이 홀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남루한 옷 한 벌로 떨며 거리를 헤매야 했고, 더운 여름날에는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사주를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닥칠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아저씨, 오늘 집에 가시면 기쁜 소식이 있을 거예요. 별이가 한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별이는 그 양반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만나 물이 나무를 키우듯 오늘은 기쁜 일이 생길 날이었습니다. 뭐라고? 꼬맹이 주제에 어른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양반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양반의 집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별이가 예언한 일은 신기하게도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이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천한 신분의 아이가 사주를 본다고 하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오늘도 거리를 걸으며 하루 낀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별이는 궁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옹주 마마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군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길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별이도 황급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에 가마의 발이 살짝 젖혀졌고 별이는 가마 안을 보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별이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사주 기운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사주로다. 또한 상문살이 겹쳐 있구나. 공주가 되지 못해 아픔이 있는데 상문살이라니. 별이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별이도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가 된 그 외로움을 말입니다. 별이의 눈에 옹주의 죽음에 느껴졌습니다. 한 달 안에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옹주도 별이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옹주는 이상하게도 이 천한 아이의 눈빛에서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옹주 마마께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거지 아이일 뿐인데. 별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옹주의 슬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옹주마마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알리고 싶습니다. 전 뭘 할 수 있을까요? 옹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별이는 주먹을 쥐며 일어났습니다. 옹주께 어떻게든 위험을 알려드려야 해.
별이의 마음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옥 옹주는 궁궐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옹주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또 어머마마께서 화를 내셨어. 옹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인 숙의 마마께서 옹주를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공주가 아니라서, 내가 왕비의 딸이 아니라서 이 어미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옹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공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죄인 것 같았습니다. 명옥 옹주는 왕의 딸이었지만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후궁인 수기가 낳은 딸이었기에 옹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공주와 옹주,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대전에 나아가면 공주는 왕의 옆자리에 앉지만 옹주는 뒤쪽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공주에게는 귀한 음식이 올라가지만 옹주에게는 남은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공주가 입는 옷은 황금색 비단이었지만 옹주가 입는 옷은 붉은색 비단이었습니다. 옹주 마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녀 매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매화는 옹주가 어렸을 때부터 곁을 지킨 시녀였습니다. 옹주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매화야, 나는 왜 공주로 태어났지 못했을까? 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왕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평생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매화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마께서는 누구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매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글도 잘 읽으시고 백성들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진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옹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신부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자신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신부는 정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행동은 내가 정할 수 있지. 옹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을 사귀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공주도 옹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궁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옹주가 물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궁궐담을 넘으려다 잡혔다고 합니다. 군사가 보고했습니다. 옹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낮에 본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거지 아이라 혹시 낮에 본 그 아이가 아닐까? 옹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거라. 옹주가 말했습니다. 예, 옹주 마마 천한거지를 어찌 보려고 하십니까? 내가 직접 보겠다. 옹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별이가 옹주 앞에 끌려왔습니다. 별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궐담을 넘다 잡힌 것입니다.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별이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때가 묻어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맨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옹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옹주는 별이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낮에 거리에서 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옹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울던 그 외로운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별이도 옹주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분도 외로워할 수 있구나. 슬퍼할 수 있구나. 왜 궁궐담을 넘으려 했느냐? 옹주가 물었습니다.
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옹주 마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옹주 마마를 뵙고 싶었습니다.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왜? 옹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마께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별이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감히 옹주 마마를 저주하는 것이냐?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칼을 뽑아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손을 들어 군사를 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의 말이 거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계속 말해보아라. 옹주는 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사람의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옹주가 놀랐습니다. 네, 마마.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알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마마의 가마를 보았을 때 마마의 사주 기운을 느꼈습니다. 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마께서는 금의 기운이 강하십니다. 날카롭고 단단하지만 외로운 사주이십니다. 지혜롭고 마음씨가 고우시지만 큰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옹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평생 숨겨온 상처를. 그리고 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뭐냐? 어서 말하여라. 옹주가 재촉했습니다. 한 달 안에 마마께 큰 위험이 닥칩니다. 상문살이 겹쳐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입니다. 별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옹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닿을 듯 숙였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마마. 소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마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발. 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옹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안거지 신분으로 궁궐담을 넘다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지키려 온 것입니다. 옹주는 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옹주는 지혜로웠습니다. 무작정 믿거나 무시하지 않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옹주가 말했습니다. 예, 마마. 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화야, 저기 서 있는 군사의 생년월일시를 알려주거라. 옹주가 말했습니다. 매화가 한 군사에게 생년월일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에게만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 말해보아라. 옹주가 명령했습니다. 별이는 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사주를 계산했습니다. 생년월일시를 천간지지로 풀어냅니다. 년주, 월주, 일주, 시주를 세웁니다. 오행의 기운을 봅니다.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운과 세운을 계산합니다. 잠시 후 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목의 기운이 강하십니다. 곧고 의로우신 성품이십니다. 군사가 놀라 별이를 보았습니다. 3년 전에 부친을 여의셨습니다. 사주에 상문살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집에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동생이 좋은 혼처를 만날 것입니다. 한 달 뒤는 목화토금수 중 수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동생의 화 기운과 맞는 좋은 인연이 맺어질 것입니다. 별이의 말에 군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맞습니다. 부친께서 정말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옹주도 놀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하지만 한 달 뒤의 일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옹주가 물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마. 별이가 말했습니다.
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대해서도 말해보아라. 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본 내 상처란 무엇이냐? 별이는 옹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옹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금의 기운이 강하신 사주이십니다. 금은 단단하고 날카롭지만 외롭습니다. 마마께서는 공주가 되고 싶으셨지만 신분 때문에 옹주가 되셨습니다.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마마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홀로 우셨을 것입니다. 왜 나는 공주가 아닐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가? 옹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마, 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마께서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귀함입니다. 마마께서는 이미 충분히 귀하신 분이십니다. 옹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별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매화도 울었습니다. 주변의 군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옹주가 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옹주가 말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 이 아이를 궁에 머물게 하여라. 옹주가 명령했습니다. 예. 마마, 천한 거지, 아이를. 시녀들이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이 필요하다. 옹주는 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호해 주고 싶다. 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별이가 큰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소희는 목숨을 걸고 마마를 지키겠습니다. 이 한 몸 다 바쳐 마마를 모시겠습니다. 옹주는 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곁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내 능력을 숨기지 마라. 나를 도와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별이는 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궁궐 사람들이 별이를 무시했습니다. 천한 거지 출신 주제에 옹주 마마께서 어찌 저런 아이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옹주 마마만 생각했습니다. 별이는 옹주를 가까이서 보면서 더욱 마마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옹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글을 읽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별이야, 이리 오너라. 어느 날 옹주가 별이를 불렀습니다. 예, 마마. 너는 글을 아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소희는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옹주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을 알아야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느니라. 별이는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나도 내게 배우고 싶구나. 사주 보는 법을 말이다. 옹주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옹주와 별이는 서로를 가르치며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옹주는 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논어, 맹자, 시경까지 가르쳤습니다. 별이는 옹주에게 사주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천간지지를 세우는 법, 오행을 읽는 법, 대운과 세운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밤이 깊도록 둘은 함께 공부했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아 글을 읽고 사주를 풀었습니다. 마마는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야말로 천재구나. 옹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했습니다.
별이는 옹주를 우러러보았고 옹주는 별이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옹주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좌의정 김한철이었습니다. 김한철은 자신의 딸을 왕세자의 빈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명옥 옹주가 자꾸 왕의 총애를 받자 방해가 되었습니다. 옹주 따위가 감히 궁에서 설치다니. 김한철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김한철의 신복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음흉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옹주를 제거하면 됩니다. 독을 써서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복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한철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 아주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여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그날부터 김한철은 옹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신복들을 모아 모의했습니다. 한편 별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옹주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옹주는 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별이야, 살려줘. 별이는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맞게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별이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옹주의 사주를 다시 보았습니다. 창문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별이는 옹주에게 조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마마, 요즘 음식을 드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옹주가 물었습니다. 제가 본 사주에서 독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옹주는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조심하마.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옹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이야, 내가 곁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내가 나를 지켜주잖니.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궁궐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왕의 생신 잔치였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왕족들이 모였습니다. 명옥, 옹주도 참석했습니다. 대전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과 황금색 장식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별이는 옹주를 따라갔습니다. 별이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왕이 용상에 앉으셨고 신하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해진 미가 가득한 상들이 들어왔습니다. 별이는 옹주께 올라가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 궁녀가 옹주의 상에 국을 올렸습니다. 별이는 그 궁녀를 보았습니다. 궁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간 별이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국에서 강한 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 국, 독이 들어있어. 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마, 그 국을 드시면 안 됩니다.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옹주가 국에 숟가락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모두가 별이를 보았습니다. 별이야, 무슨 일이냐? 그 국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감히 대전에서 헛소리를. 김한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어라. 하지만 옹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별이의 말을 들어보자. 옹주는 별이를 믿었습니다. 이 국을 개에게 먹여보십시오. 별이가 말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신하가 국을 개에게 먹였습니다. 잠시 후 개가 쓰러졌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말 독이었구나. 왕이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그 궁녀를 잡아라. 궁녀가 도망치려 했지만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궁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전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킨 것이냐? 왕이 소리쳤습니다. 궁녀는 고문 끝에 자백했습니다. 좌의정 김한철 대감께서 시키셨습니다. 궁녀의 말에 김한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김한철, 이것이 사실이냐? 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용안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입니다. 제가 왜 옹주를 해치겠습니까? 김한철이 땅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궁녀가 받은 돈, 김한철의 신복과 주고받은 편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별이라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내 딸이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왕이 별이를 불렀습니다. 어린 것이 어찌 독이 든 것을 알았느냐? 소인은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하. 마마의 사주에서 독의 기운을 보았고 그 국에서도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별이의 말에 왕이 감탄했습니다. 신기하구나. 내 덕분에 내 딸이 살았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다만 옹주 마마를 계속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마마를 지키는 것이 소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감동했습니다. 좋다. 앞으로 너는 옹주를 보필하는 신하가 되거라. 비록 어리지만 내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한다. 감사합니다, 전하. 별이가 큰절을 했습니다. 옹주도 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손으로 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별이야, 정말 고맙다. 옹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옹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소인은 마마를 우러러봅니다. 마마께서는 진정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소인은 마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한철은 영모죄로 유배를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궁궐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 별이는 정식으로 옹주의 보필 신하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왕은 별이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별이야, 이제 너는 나를 도와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옹주가 말했습니다. 마마, 그것이 소인의 소원입니다. 별이가 대답했습니다. 옹주와 별이는 함께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자신의 사주 보는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옹주 마마, 제 농사가 계속 망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옹주가 별이를 보았습니다. 별이야, 이분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예, 마마. 별이는 농부의 생년월일씨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계산했습니다. 어르신의 사주는 토의 기운이 강하십니다. 땅을 다루는 농사에 적합하신 사주입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금극토, 금이 토를 극하는 해이지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농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집 동쪽에 나무를 심으십시오. 나무는 목의 기운입니다. 목극금, 나무가 금을 극합니다. 그러면 금의 기운이 약해지고 어르신의 토 기운이 살아날 것입니다. 농부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집 동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해 가을, 농부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별이 도령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농부가 기뻐하며
옹주와 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많은 백성들이 옹주와 별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철의 아들 김준석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유배 보낸 옹주와 그 거지 아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김준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준석은 먼저 옹주와 별이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옹주의 시녀 중 한 명, 별이 곁에서 일하는 하인 중 한 명을 돈으로 회유했습니다. 옹주와 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 한 달 동안 김준석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옹주와 별이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옹주가 백성들을 돕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다. 이날 옹주를 제거한다. 김준석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 도둑이 한 일처럼 꾸며라. 그날 밤 자객이 옹주가 묵고 있는 행궁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별이는 옹주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자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이 기운은 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마마. 별이는 옹주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마, 위험합니다.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자객이 옹주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별이가 옹주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옹주가 소리쳤습니다. 별이는 자객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별이야. 옹주가 비명을 지르며 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자객은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별이야, 정신 차려라. 옹주가 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별이의 피가 옹주의 옷을 적셨습니다. 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별이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다쳤잖니. 왜 나를 보호하려 했느냐? 옹주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별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마마는 제가 지켜야 할 분이십니다. 별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옹주가 소리쳤습니다. 별이는 사흘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옹주는 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별이를 돌봤습니다. 손수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별이야, 제발 깨어나라. 옹주가 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친 것은 다 내 탓이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옹주의 눈물이 별이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제발 눈을 떠다오. 옹주는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매화도 옹주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마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별이는 꼭 깨어날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마. 별이의 작은 목소리에 옹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별이야, 정신이 들었구나. 옹주가 기뻐하며 별이를 껴안았습니다. 너무 꽉 안아서 별이가 아파했습니다. 아, 마마. 아, 미안하다. 다쳤는데. 옹주가 황급히 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마마, 제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구했잖니.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옹주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소인이 본 사주에서 또 다른 위험이 보입니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위험이냐? 김한철의 아들 김준석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별이의 말에 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대비해야겠구나. 하지만 별이야, 너는 잘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마. 마마, 소인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안 된다. 옹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옹주는 김준석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준석은 교묘하게 증거를 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옹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별이가 말했습니다. 마마, 제가 김준석의 사주를 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는데. 옹주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마. 마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별이는 김준석의 생년월일씨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봤습니다. 별이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습니다. 김준석의 사주를 풀어냈습니다. 별이는 오늘의 일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둥을 봤습니다. 마마, 김준석은 3일 후에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한양박 버드나무 아래에서 말입니다. 옹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으면 되겠구나. 네, 마마. 그가 만나는 사람이 자객의 것입니다. 옹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김준석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매화야, 김준석이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거라. 예, 마마. 매화가 몰래 김준석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김준석이 자객 두목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마, 김준석은 자객 두목, 검은 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는 한양에서 가장 악독한 자객입니다. 매화가 보고했습니다. 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구나. 3일 후 옹주는 군사들을 이끌고 버드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준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검은 매였습니다.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김준석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가 막아섰습니다. 검은 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라. 옹주와 그 아이 둘 다 제거해야 한다. 김준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독을 쓰겠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검은 매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맹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좋다. 은자는 후하게 주겠다. 김준석이 은자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잡아라. 옹주가 명령했습니다. 숨어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김준석과 검은매는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감히 도망가려 하느냐? 군사들이 김준석과 검은매를 붙잡았습니다. 옹주가 김준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준석, 내가 나와 별이를 해치려 했구나. 옹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김준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오해라고?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이 독약도 증거다. 옹주가 검은매가 들고 있던 독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준석은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김준석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골목에서 백성들은 옹주와 별이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친척이 옹주 마마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다더군. 우리 마을 김씨네도 별이 도령님 덕분에 큰 병을 고쳤다네. 백성들의 칭송은 궁궐까지 들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옹주 마마를 성군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왕도 기뻐했습니다. 명옥이가 정말 훌륭하구나. 백성들이 저렇게 사랑하다니. 그 후 옹주와 별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옹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옹주는 별이와 함께 백성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별이야, 오늘은 부자들의 사주를 봐주자구나. 그들이 백성을 돕도록 하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마. 부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큰 상단을 운영하는 박대감이었습니다. 별이 도령님, 제 사주를 봐주십시오. 별이는 박대감의 생년월일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주를 풀었습니다. 대감께서는 금의 기운이 강하신 사주이십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장사에 적합하신 사주이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과거에 큰 고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으실 뻔하셨을 것입니다. 박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에 큰 화재가 나서 상점들이 모두 불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그때 한 노인을 구하셨습니다. 그 은덕 때문에 대감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대감의 선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금 또 다른 고비에 계십니다. 내년은 목의 기운이 강해. 대감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박 대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성들을 도우십시오. 대감의 금 기운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의 기운이 약해질 것입니다. 목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대감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대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박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재산의 3분의 1을 백성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옹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 대감, 고맙습니다. 대감의 은덕이 대감의 자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박 대감이 물러가고 다른 부자들도 차례로 사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하나둘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옹주와 별이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의정 박정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훈은 왕비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는 옹주과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옹주 따위가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까지 사랑받다니 우리 조카인 공주님보다 더 인기가 많으면 안 되지. 박정훈은 더욱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옹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옹주의 명성을 망가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별이의 예언이 틀리게 만들면 백성들이 옹주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박정훈은 별이가 예언한 일들을 몰래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한 상인에게 보름 후에 큰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상인은 큰 배를 준비하고 귀한 물건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이 몰래 그 물건들을 훔쳐버렸습니다. 상인은 장사에 실패했습니다. 별이는 한 농부에게 올해는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이 몰래 농부의 밭에 해충을 풀었습니다. 농사가 망쳤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의 예언이 틀리는구나. 별이가 사기꾼인가? 옹주 마마께서 잘못 믿으신 것 아닌가?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별이는 괴로웠습니다.
마마, 제가 본 것은 분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별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옹주가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알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거리에서 별이를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옹주 마마를 속인 거짓말쟁이. 사기꾼, 썩 꺼져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별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별이는 옹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희는 더 이상 마마를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인 때문에 마마께서 욕을 들으십니다. 소인이 떠나는 것이 마마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옹주는 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된다.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백성들이 뭐라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박정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옹주를 독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옹주가 늘 마시는 약에 독을 탔습니다. 박정우는 그 보약을 다리는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이 독은 천천히 작용한다. 한 달 동안 조금씩 타라. 그러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옹주의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고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다. 옹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옹주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옹주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매화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독은 처음 봅니다. 별이는 옹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옹주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별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옹주를 살려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마를 지켜야 한다고. 별이는 옹주의 사주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독의 기운, 금의 기운, 그리고 화의 기운이 섞여 있어. 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보약의 단독이다. 별이는 즉시 보약을 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보약의 독을 타라고 했느냐?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우의정 박정훈 대감께서. 별이는 즉시 왕께 달려갔습니다. 전하, 옹주 마마께서 독에 당하셨습니다. 별이가 어전에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의정 박정훈이 보약의 독을 탔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별이가 보약을 다리던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전하,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왕은 진노했습니다. 박정훈을 당장 잡아들여라. 박정훈은 도망치려 했지만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왕비가 나서서 오빠를 변호했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왕비, 그대의 오빠가 내 딸을 죽이려 했소.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왕비는 울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옹주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별이야, 내가 옹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예, 전하. 해보겠습니다. 별이는 옹주의 사주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독을 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금의 독, 화의 해독. 별이는 의원들과 함께 해독약을 만들었습니다.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옹주가 눈을 떴습니다. 별이야. 마마. 별이가 울며 옹주를 안았습니다. 마마 살아나셨습니다. 고맙다, 별이야. 또 내가 나를 살렸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옹주가 회복되자 별이는
박정훈의 계략을 밝혀냈습니다. 마마, 박정훈이 제 예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별이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상인의 물건을 훔친 사람, 농부의 밭에 해충을 푼 사람, 모두 박정훈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진노했습니다. 박정훈의 죄가 크도다. 먼 섬으로 영원히 유배 보내라.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옹주 마마께서 억울하셨구나. 별이 도령님을 의심한 우리가 죄인이다. 백성들은 옹주와 별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옹주는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백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별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백성들은 옹주의 말에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옹주 마마, 만세. 별이 도령님, 만세.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후 옹주와 별이는 더욱 열심히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별이는 20살이 되었고 옹주는 27살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이제 훌륭한 관리로 성장했습니다. 사주를 보는 능력으로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옹주는 여전히 지혜로웠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긴급히 소집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적군이 대규모로 침입했다는 급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적의 수가 수만에 이른다 하옵니다. 이는 평범한 침략이 아니옵니다. 병조판서의 보고에 조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왕께서도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지요. 별이는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별이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왕의 측근 신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옹주 마마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옹주는 이미 소식을 들은 듯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마. 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옹주가 돌아보았습니다. 별이야, 너는 가지 않아도 된다. 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무관이 아니다. 사주를 보는 것이 내일이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 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마, 소인은 가야 합니다. 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안 돼. 옹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위험하다. 이번 전쟁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야. 너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별이가 옹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인은 본래 거리의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천한 목숨이었습니다.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마마의 은혜로 이 거지가 신하가 되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별이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나라가 위급한 때입니다. 마마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제가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도 몸을 사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옹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이야. 별이가 고개를 들어 옹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마마를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사흘 후 별이는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궁궐 성문 앞에서 옹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옹주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옹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매일같이 전령이 와서 전황을 보고했지만 별이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밤마다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별이의 이름처럼 하늘의 별들에게 그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대가 적을 크게 무찔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환호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옹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별이의 이름이 전사자 명단에도 생존자 명단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어디 있는 거냐?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별이는 전투 중 적진 깊숙이 들어가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고 그 덕분에 우리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별이는 적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적군의 잔당들이 별이를 데리고 북쪽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옹주는 왕께 매일 간청했습니다. 별이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쟁은 끝났고 더 이상 군대를 움직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옹주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별이가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별이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살아있다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옹주는 매일 궁궐 성문에 나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별이가 그 길로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2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궁궐 성문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말 한 필이 성문으로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저기 봐! 별아 죽으면 안 돼! 옹주가 달려나갔습니다. 멀리서 한 필의 말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는 사람이 실려 있었습니다. 옹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은 별이었습니다. 옹주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옹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별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은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끈으로 묶인 작은 들꽃 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시들어버린 이름도 모를 들꽃들. 그 옆에는 피로 얼룩진 서찰 한 장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별이야, 별이야. 옹주가 별이를 말해서 내렸습니다. 별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옹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마. 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별이야, 말하지 마. 힘을 아껴. 어이를 불러올게. 너를 살릴 수 있어. 옹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별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서찰을. 옹주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풀었습니다. 피로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혈서였습니다. 옹주는 울먹이며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옹주 마마께. 이 미천한 거지가 감히 이 서찰을 올립니다. 제 몸이 이미 쓰러지고 있어 말로 전할 수 없어 이렇게 혈서를 씁니다. 마마, 소인이 마마를 처음 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가마 안에 마마를 보았을 때 소인의 마음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소인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내일이 있을지도 몰랐고 삶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마를 만난 그날부터 소인의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마마께서 소인을 거두어 주셨을 때 소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중받는 삶을,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마마라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옹주의 눈물이 서찰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소인은 매일 마마를 생각했습니다. 마마의 미소를, 마마의 목소리를, 마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소인을 살게 했습니다. 마마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몸은 이미 너무 쇠약해져서
제대로 된 꽃 한 송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던 이름도 모를 들꽃들을 겨우 꺾어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들꽃이지만 이것이 소인이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별이 올림. 옹주는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별이야, 별이야. 별이가 손을 들어 옹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마, 울지 마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마마. 별이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안 돼, 별이야. 눈 떠, 제발. 옹주의 비명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옹주는 별이를 꼭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시든 들꽃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들꽃들이 별이의 마지막 사랑이 옹주의 옷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옹주는 왕께 간청하여 별이를 최고의 예우로 장례 지냈습니다. 궁궐 뒤편 언덕, 해가 가장 먼저 뜨고 가장 늦게 지는 곳에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묘비를 세우고 그 주변에 별이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들꽃과 같은 꽃들을 심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별과 같은 사람이 잠들다. 그는 천안거지에서 시작하여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옹주는 매일 그 무덤을 찾아가 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옹주는 나라를 위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왕실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옹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별을 좋아했고 사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이처럼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옹주는 아들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안거지 소년이 어떻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별이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옹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야 보이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들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옹주는 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